집회 시위 관리를 보겠습니다. 집회 시위를 다중범죄라고 이렇게 부르죠. 다중범죄는 일개 지방의 안전, 평온을 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다수로서 어느 정도 조직적이어야 하지만은 반드시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혼자 경비에 있어서 미조직 군중하고는 구별되는 개념이겠죠. 다중범죄의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확부비죠. 다중범죄는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많이 부비입니다. 그래서 확부비죠. 이렇게 두 문자를 가지고 암기를 할 수가 있고, 확신적 행동성, 주동자는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죠. 그래서 뭐 투신을 한다든지 분신, 자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하내동 파급성, 군중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하내동하기 때문에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비이성적인 단순성이 있습니다. 과격, 단순, 또 비이성적인 그런 경향이 있죠. 또 조직에 기반을 두고 전국 연계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책적 치료법은 선전경제입니다. 선전하는 것이, 경제에 이르는 것이 정책적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선수성화법입니다. 선수 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사전에 불만이나 분쟁 요인을 찾아서 해소를 시켜주는 겁니다. 전이법, 뭔가 다른 것으로 전이시키는 것이죠. 다른 큰 이슈를 폭로를 해서 원래 이슈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이슈란 말이 키포인트로 나오죠. 전이, 그리고 이슈, 전 이슈가 되겠습니다. 경쟁행위법은 경쟁을 시키는 것이니까 반대 의견을 크게 부각을 시키는 것이고, 지연정화법입니다. 지연이니까 시간을 끄는 것이죠. 자, 진압의 기본 원칙을 보겠습니다. 봉쇄, 방어. 봉쇄는 사전에 군중 직결지를 봉쇄를 해서 못 오도록 하는 것이죠. 차단, 배제. 차단이라는 것은 직결지로 이동하는 중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에 봉쇄하는 것이고 중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세력 분산, 직결 후에는 여러 개의 소집단으로 분할시키고 주동자를 격리시킵니다. 주동자를 검거하거나 혹은 군중과 격리시키는 것이죠. 진압의 3대 원칙은 신속하게 해산을 하고 재집결을 방지하고 주모자를 체포합니다. 여기 진압의 기본 원칙에 보면 주동자를 격리한다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진압의 3대 원칙은 주모자를 체포하는 것입니다. 요거를 이쪽에 넣어가지고 헷갈리게 만드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포로 암기를 하는 것이죠. 신속한 해산은 시위 군정이 확대되기 전에 신속하게 해산한다는 것이고, 일단 해산을 했다면은 재집결이 예상되는 지역에 경력을 배치해서 재집결을 막습니다. 주모자를 체포를 하게 되면 좀 더 쉽게 해산이 가능하겠죠. 집회 시위 중에 상징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태극기와 성조기, 인공기에 대해서 구별을 해야 합니다. 태극기는 공용이든 또 사용이든 불문하고, 이것을 훼손하게 되면 형법상 국기 모독죄에 해당됩니다. 성조기는 공용을 위해서 게시된 것을 훼손했을 때만 형법상 외국 국기 모독죄가 성립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용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인공기에 대해서는 반국가 단체 상징물인데 공용이나 사용을 불문하고 형법상으로는 범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지법 위험행위 발생 방지에 의해서 제지는 가능한 것이죠. 왜냐하면 불을 태운다든가 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방지 차원에서 제지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집회 현장에 소요할 경우 신고 내용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고, 또 경범죄 처벌법상에 위험한 불씨를 사용했다, 이렇게 경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기 지문에 인공기를 소유하는 것은 현행법상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러면 틀리는 겁니다. 형법상으로는 처벌이 안 되지만은 현행법상 처벌 규정이 없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인공기는 이적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은 그 표현물의 내용뿐만 아니라 뭐 동기라든가 태양, 또 관련 사항 등을 재반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 하는 그런 판시가 있습니다. 질서 유지선을 보겠습니다. 경찰 관서장은 최소한의 범위를 정해서 최대한으로 질서 유지선을 설치한다, 이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모든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기출됐고요. 정당 사유 없이 질서 유지선을 상당 시간 침범하거나 송계, 은닉, 이동, 제거했다, 그 효용을 해쳤다, 그러면은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과가 되겠습니다. 금액이 50만 원이죠. 지금 벌금은 1년 징역이면 보통 10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러면 6개월 이하 징역이면 500만 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주 옛날 규정입니다. 50만 원으로 묶어두고 있는 것이죠.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이번 시험에도 나왔죠. 질서 유지선으로 띠라든가
방책 혹은 인도 경계선, 차선 이런 지상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질서유지선이라고 쓰여진 그 띠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뭐 인도 경계선이라든가 차선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미신고 집회에 설치된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질서유지선은 그 집회 시작 전에 사전에 문서로서 질서유지선을 어디에 설치한다고 하는 것을 통보를 해야 그 효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신고 집회, 신고 없이 그냥 집회를 해버리면은 그런 사전 절차를 밟을 시간적인 뭐 여유가 없으니까 사실상 질서유지선을 만들어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질서유지선은 사전에 신고된 그런 집회에 한해서 법적인 효력이 있게 되겠습니다. 질서유지선 설정 사실을 서면으로 주최자나 연락 책임자에게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됩니다. 이때 고지를 받는 당사자에 질서유지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질서유지선은 질서유지인에게는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되는 것이죠. 원래 이 질서유지인이라는 사람은 집회 시위가 실제 개최되는 현장에서 등장하는 인물이거든요. 지금은 개최하기 전에 사전에 서면으로 어떤 것을 통지를 한다든지 아래 나오는 뭐 집회 신고서를 보안 통보를 한다든지 이것은 사전에 어떤 통보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질서유지인이 나타날 수도 없고 이 사람에게 통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집회 시위 상황에 따라서 질서유지선을 새로 설정, 변경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구두로도 통보가 가능합니다. 처음에는 서면으로 반드시 통보를 해야 되지만은 그 현장에서는 변경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구두로도 말로서도 통보가 가능한 것이죠.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는 사유를 보면은 시행령에 있죠. 현장에서 집회 시 참가자와 일반인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또 참가자를 일반인이나 차량으로부터 보호를 해야겠다. 그런 경우 일반인의 통행이나 교통소통을 위해서 필요할 때는 할 수가 있고 집회 시 금지 장소라든가 통신시설 등 중요시설에 접근하거나 행진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해서 그리고 집회 시위를 하는 그 참가자들의 행진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는 도로를 건너갈 때 임시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경우에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내용은 하나 빠졌기 때문에 제가 5번째로 추가를 했고 정오표에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아두스를 보면 질서유지인은 질서유지선 설정 통보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말이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두지 않으면 착각하기 쉽습니다. 여기서는 설정 통보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지 현장에서 그 질서유지선 변경 통보는 받을 수 있겠죠. 그것은 뭐 현장에서 구도로 진행하는 것이니까 이때는 특별히 접수자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해산 절차를 보겠습니다. 종자 해직으로 암기를 하고 해산 요청은 한 번만 하고 명령은 3번 한다. 요청하는 것은 좀 사정하는 느낌 들죠. 사정은 한 번만 하고 명령, 강하게 명령하는 것은 3번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법 조문이 있는데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자, 불법이라든가 미신고, 종결선언을 한 집회 시위와 주최자, 주관자, 연락 책임자 및 질서유지인 이렇게 4인방이 있죠. 이러한 4인방이 집회 시위 현장에 없다. 그러면은 종결선언 요청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그런 절차는 아니라는 것이죠. 종결선언 요청은 주최자에게 요청을 하는데 만약에 주최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주관자라든가 연락 책임자, 질서유지인에게 그러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불미종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이 자진해산 요청입니다. 종결선언을 요청했는데 그것에 따르지 않거나 혹은 종결선언을 했어요. 그럼에도 일반 대중들이 그 집회 시위를 계속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직접 참가자들에게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때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니까 참가자들에게 요청하는 것이죠. 종결선언 요청은 종결선언을 해주시오 하고 주최자 등 일부 사람에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이 되겠죠. 그럼에도 해산이 안 되면은 이제 3번 이상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 해산 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종결선언 요청, 경찰 관서장이 권한을 부여하면 기동단에 있는 그 경찰관도 해산 명령이 가능합니다. 서장만 가능한 것이 아니죠.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불미종 없을 때죠.
자진해산 요청은 반드시 자진해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진해산 요청은 주체자가 아닌 참가자들에게 직접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진해산하라. 해산을 해야 되는 대상자는 참가자들이죠. 종결선언을 요청하는 대상자는 주체자나 주관자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상자를 잘 구분해야 되고요. 자진해산 해달라는 요청은 한 번만 해도 되는 겁니다. please 하고 요청은 한 번만 해도 되고 명령, order는 3번 해야 된다. 해산 명령은 참가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여유를 두어야겠죠. 되게 빨리 3번 해버리면 한 번 한 것이나 다름없죠. 자진해산 요청 40분 후에 해산 명령을 10분 간격으로 3번 했다. 이런 것은 정당하다. 제대로 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을 인식할 수 없어도 유효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참가자들이 해산 명령을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마이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해산 명령은 관세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관도 할 수 있다. 미신고 집회, 금지 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로 곧바로 해산 명령을 할 수는 없고 공공안전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한해서 해산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전에 금지가 됐다. 또 제한사항을 위반했다. 그런 경우라도 나중에 사후에 처벌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장에서 해산 명령을 하고 직접 해산을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강제해산, 이것은 총론경찰행정법에서 직접 강제에 해당되는 것이죠. 강집, 대집, 직강할 때 나왔습니다. 대집행이나 집행벌 등 이런 수단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가장 강력한 조치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반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반을 근거로 해서 바로 해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 사항이 공공안전질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를 했을 경우에 그때 해산 절차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해산 명령을 할 때는 구체적인 사유를 고지하도록 그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집시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법률상에는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는 사유는 20조 1항에서 이런 내용들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소가 안 맞다든지 미신고 집회다, 금지 통고된 집회다, 교통에 문제가 있다, 종결선언을 했다, 주체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했다, 이런 사유를 근거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되었지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면서 해산 명령을 해라는 내용은 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것은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집시법에서는 미신고 집회나 금지 통고된 집회를 해산 명령의 대상으로 하면서 별도의 해상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아래에 법률에는 규정이 없지만 판례로 인정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을 했죠.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해산 명령이 가능하다는 이 부분하고 해산 명령 할 때는 그 사유가 어떤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를 하면서 해산 명령해야 된다 하는 부분, 이 두 가지는 법에는 없지만은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주의 판례를 보겠습니다. 기자회견을 표방했더라도 플래카드, 마이크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연설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집회 형태를 갖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5개 집회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고, 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다른 사람은 구호를 외치거나 전단을 배포하는 행위 없이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돌아가면서 릴레이 시위를 했다. 이런 경우는 1인 시위가 아니라 집회 시위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전체가 그 집회 시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행진이 신고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져서 도로교통을 방해했더라도 신고를 현저하게 일탈하지 않았다면 일반 교통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우회로가 없는 도심도로 진행 방향 3개 차로를 모두 점거했습니다. 그리고 4분 동안 700m를 진행하였다면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우회로가 없죠. 그리고 3개 차로를 다 점거해버렸으니까 아마 차로가 3개뿐이었던 것 같은데 교통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것이고, 신고된 행진로에서 한 개 차로에서 15분 동안 연주했다. 이것은 도로에 앉아서 농성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라면은 신고한 범위를 일탈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원래 이 한 개 차로는 신고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속 행진을 해야 되는데 행진하지 않고 15분 동안 거기에 눌러 앉아 버린 것이죠.
그 정도는 신고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 순차적으로 공모해서 교통을 방해했다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퇴거불응죄의 건조물에 관공서도 포함이 되는데 건물하고 이에 부속된 구조물도 포함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차장 등 인접한 주변 토지까지도 그 범위에 포함되게 되겠습니다. 관공서 건물에 무단 진입해서 로비에서 구호를 외치고 노래 부르고 퇴거 요구에 불응을 했다. 그렇다면 그 건조물에 평온을 해하고 정상적인 기능에 위험을 초래한 것이죠. 따라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내이기 때문에 신고 의무가 없는 이러한 옥내 집회인 경우에도 공공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했다면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집회 신고 없이 타워 크레인을 무단 점거했다. 그리고 플래카드를 내걸고 부당 해고 처리를 요구했다. 이런 것은 미신고 옥외 집회에 해당합니다. 당초에 옥외 집회 신고를 했는데 옥외 집회는 개최하지도 않고 인접 건물에서 옥내 집회만 개최를 했다. 이런 경우라면 신고한 옥외 집회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겠죠. 신고한 옥외 집회는 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이제 옥내 집회를 했는데 옥내 집회는 미신고 집회를 가능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고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겠습니다. 확성기 등 소음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바뀌었죠. 자, 등가 소음도가 있고 최고 소음도가 있죠. 이것은 10분 동안 측정을 해서 그 평균을 낸 것이고 최고 소음도는 1시간 동안에 이 시간대별로 그 데시벨을 초과하게 되면은 1시간에 3번을 초과하게 되면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소음도가 이번에 개정됐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무조건 시험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표를 그대로 잘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지역을 보면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이죠. 주학종입니다. 도서관 그 밖의 지역입니다. 도그, 주학종 도그. 도그는 개입니다. 개 종류 중에서 어떤 주학종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간, 야간, 심야가 있죠. 주간은 07시에서 해지기 전이고 해진 다음에서 24시까지 또 00시에서 07시까지가 심야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게 데시벨에 보면은 이렇게 뽀, 삐, 목 이런 두 문자가 있는데 이것은 숫자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B업은 숫자법으로 6이죠. 그래서 6이 되고 O는 다섯 번째 O는 모음이 되겠습니다. 아야, 어여, 오가 되죠. 그러면 65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60이 되고 55가 되죠. 자, 뽀삐목, 뽀삐, 초보가 됩니다. 뽀삐가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 목줄을 걸려고 하니까 목줄이 처음이라서 상당히 거북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뽀삐가 초보입니다. 최고 소음들은 이 등가 소음도에서 20만 더해주면 되죠. 하지만 이제 그 밖의 지역, 이 마지막에서는 주간, 야간, 심야가 전체가 통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75에 20을 더하면 95가 되죠. 그런 식으로 균열화되어 있습니다. 자,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확성기 등의 소음은 관할서장이 측정을 하겠지만은 현장 경찰 공무원이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측정 장소는 피해자가 있는 건물의 외벽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1 내지 3.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 측정을 해야겠죠. 1 내지 3.5면은 한 발 내지 3발 정도 떨어진 자리가 되고 그리고 높이는 1.2에서 1.5m니까 한 어깨 높이 정도 그렇게 되겠죠. 측정 장소로서 주된 건물의 부속 건물 혹은 광장이나 공원, 도로상의 영업시설물, 공원의 관리사무소 등은 측정 장소에서 제외됩니다. 자, 위 장소에서 확성기 등의 대상 소음이 있을 때 그 소음을 측정한 것을 측정 소음도라고 하고 그 집회 시위 현장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이 없을 때 그때 5분 동안 측정한 것을 배경소음도라고 합니다. 차 지나가는 소리라든지 주변에 공사하는 소음, 그런 소음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두 소음을 비교를 했을 때 측정 소음도가 배경 소음도보다 10dB 이상 크다. 그러면은 배경 소음에 보정 없이 바로 측정 소음도를 대상 소음도로 할 수 있고 반대로 그 차이가 3dB 미만이다. 그러면은 확성기 등의 소음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배경 소음도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배경 소음도로 봐버리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3 내지 9.9dB 요 사이에서는 이제 그 표에 따른 보정치가 있습니다. 그 보정치에 따라서 소음들을 정하게 되겠죠. 자, 등가 소음들은 10분 동안 측정을 합니다. 만약에 소음이 발생된 시간이 10분 이내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만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최고 소음도는 아까 위 표에서 봤던 그 기준에 의할 때 1시간에 3번 이상 초과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떤 행사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만 해당합니다. 그런 행사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이 있다. 그런 경우라면 개최하는 시간에 한정해서 위 표에 주거지역의 소음 기준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국정일에 행사를 한다든지 또 별표에 따른 각종 기념일 중에서 주관 부처가 국가보훈처인 경우, 그런 기념일을 행사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기 주학종 도구가 있죠. 초보에서 뽀삐목, 뽀삐초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심야 규정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확성기 등에서는 심야 시간이 00시에서 07시까지죠. 그리고 우리 경찰에 있는 감찰규칙은 0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법에는 21시부터 06시까지 이렇게 서로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이 기준을 위반했을 때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 1인 시위는 집회 시위를 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확성기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는 1인 시위할 때는 엄청나게 크게 털어놔도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학문, 예술, 종교 등 이런 집회는 미신고 집회가 가능하죠. 하지만 미신고 집회라도 집회는 들어가기 때문에 확성기 제한은 적용이 됩니다. 아까 위에서 질서유지선이 나왔는데 질서유지선은 미신고 집회에 대해서는 사전에 문서로 설정 통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죠. 그렇게 질서유지선하고 확성기 제한은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침고죄에 대한 규정은 없죠. 다만 구성요건에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피해 사실이 특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피해 신고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음 기준을 초과했을 때는 기준 이하로 소음을 유지할 것을 명령을 할 수 있고, 확성기 등의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을 할 수도 있고, 또 확성기 등을 일시 보관을 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순서대로 규제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또 처벌은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의 벌금과가 되겠습니다. 질서유지선을 위반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